우정보살님은 본인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도 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도 자기 자신이잖아. 그지? 그럼 깨달음이 따로 없죠? 그죠?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이라는 거는 전체거든. 하나니까. 그죠? 그럼 못 깨달은 거랑 아무 차등이 없죠? 네. 중생과 부처가. 네. 그런 거는 와닿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네. 뭔가 남들과의 비교나, 우리 누구나 인간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이야기도 했지만도 열등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 그런 분들도 누구나 그거는 돈이 많고 지위 고하를 따라 자기 안에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해소를 하려고 이제 깨달음의 문에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내가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을 잘못한 거였지. 애초부터 바깥으로 자꾸 뭔가 비교나 대상을 헤아리니까 자꾸 자기가 움츠러드는 거지. 근데 이제 중생들은 이제 그렇게 그런 방식의 삶을 내가 교육받고 학습받고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게 밝은 법에 들어오면은 이게 비교할 대상이 따로 없구나. 대상이란 건 다 만들어진 거구나. 꿈속에서 만든 거지. 실제하는 건 아니지. 실제하는 거 아닌 걸 왜 비교를 할 겁니까? 실제가 아닌데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내가 한번 자각이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내려올 뭔지를 알지. 그래서 비교를 안 하지. 네. 대상 세계로 안 나가지. 좋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감흥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뭐 공부가 뭔지를 알아야죠.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래야지 내가 바깥으로 안 돌아다니지. 생각이. 그죠? 천지가 두 쪽 나도 이 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마음 하나랑은. 이게 이제 껍데기가 이제 자꾸 속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다 보니까 자꾸 이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보살님이 누가 물들였습니까? 스스로가 물들인 거예요. 대상이 바깥에 뭐가 사기꾼이 물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물들여 본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의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망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흥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흥할 때는 잘 몰라. 우리가 어떤 사면초가에 처해지거나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살님한테 공부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 내가 깨달아라고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구나. 손을 못 대게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거고 행복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만드는 거지. 그리고 행복도 불행도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마음 하나가 이제 자기가 밝음되는 거지. 분명하면은. 그래야지 행복에도 안 끌려가고 불행에도 안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면 들뜨잖아. 잘나지고. 그지? 그런 게 행복이 따로 없죠. 늘 한결같지, 이 마음은. 늘 한결같은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한결같이. 이 한결같은 이 마음에서 항상 웃을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다 하는 거. 이 한결같은 마음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펼쳐내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와닿겠죠.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그런 걱정이나 근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것도 왜 그랬지? 그럴 필요 없었는데. 네, 왜 그랬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내가 걱정하는 건 다 지나간 과거예요. 아무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들은. 근데 중생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경험 세계를 그렇게 헤아려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물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헤아려서 득이 될 것 같으면. 근데 중생들은 계산하면 득이 된다고 생각했더니 자기 득 보려고 자꾸 헤아리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도도 안 되고 현실도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죠. 저는 차라리 공부를 어지간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현실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현실을 성공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보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보다 이 도에 들어왔으니까 많이 밝아졌거든 지금. 그죠? 많이 깨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방심하지 마시고 경계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래도 제가 말한 한 2년에서 3년간은 꾸준하게 해보는 겁니다. 1년씩. 그러면 그때 되면은
왜 선생님이 한 2, 3년 해보라는지 본인이 알아요. 아, 그때 내가 분명히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보면 더 밝게 압니다.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나가는 일들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이 본성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자기 본래 마음 하나가, 이 호응과 같은 이 마음 하나. 얼마나 좋아. 거기 자꾸 이제 익숙해지고 그걸로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보살님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 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야 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해도 이제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되고. 노이보살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대보살님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정멸하고 바보 같고 그게 정상입니다. 뭐가 번쩍하고 다 마음이라고 밝고 그건 아직 아니라 그래 되면 안 되고 조금 아무 일 없는 듯이 물결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쳤네. 뭐가 흔적이 잘 안 남죠 요즘에. 네. 거의 흔적이 잘 안 남을 겁니다. 생각을 해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안 붙을 겁니다 본인이. 옛날같이 연기같이 그렇게 실체가 없이 보이지. 그렇게 공부 잘 익히고 있는 중이지. 그게 아주 좋죠. 왜냐하면 뭐 이것이다 그건 애기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 이제 깊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 차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조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어차피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먼저 좀 먹고 좀 몇 팀이 같이 가가지고 먹고 있어도 될 것 같네. 괜히 그 30분 만에 어떻게 다 먹고 가냐. 차라리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해도 괜찮겠다. 멀리서 오래서 오셨는데 마음이 내가 좀 안타깝네. 가방도 이쁜 거 메고 오셨는데 딸 거 아니에요? 본인 취향이에요? 아니 옆집이가 사줬대? 애기 같은가 보네. 10년만 젊으면 밤도 꼴딱 셀 수 있어요. 그러게. 차은보살님은 이제 몇 번 여기 다녀가셨는데 선생님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본인 아르마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르마리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 옛날에는 아르마리를 공부한 게 이게 제가 많이 비쳐가지고 좀 걱정이 됐는데 차라리 제가 말하는 것도 몰라야 됩니다. 그냥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어디에도 이 공부를 가지고 헤아리는 게 아니거든. 헤아리는 순간 다 오염됩니다. 그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게 좋습니다. 조금 요즘 마음이 많이 쉬어진 것 같아요. 네. 그냥 항상 공부하고 인연이 또 되더라고요. 살면서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또 인연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는 조금 눈치를 채신 것 같아.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간다라는 게. 온 적도 간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답은 맞는데 그게 좀 분명하냐고. 그게 실감이 되냐고. 진짜 오감이 없다라는 게. 답만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본인이 실감이 돼야 되거든. 그지? 요즘은 근데 아니 지금도 또 생각하고 있어. 그죠? 아직 좀 비축하고 생각하고 있거든. 말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분명하면 웃기만 해도 돼요. 그죠? 답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온 적도 간 적도 없는데 거기서 뭐가 들러붙으면 안 되거든. 또 온 적도 간 적 없는 그게 뭔지도 또 내가 바틀에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다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진짜 온 적도 간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덮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살님 말한 건 또 아르마리가 돼버린 거거든. 다시 온 적도 간 적도 그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냥 오간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 자체인데 괜찮습니다. 저 보십시오.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알면 안 돼.
아는 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되거든. 아르마리가. 그 아르마리가 돌아가면 보살님이 항상 좀 미진하고 부족함이 항상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쏙 들어오십시오. 그냥 저를 믿으셔야 돼. 보살님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조금 이렇게 내가 조금 내 생각을 안 믿으면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쏙 들어와야 됩니다. 저한테 다 뺏겨야 됩니다. 보살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한 주 빠지면은 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와가지고 법에 참석하시고 집에 또 법문도 들으시고 잘 공부 잘해보고 그냥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왔는데 이렇게 저를 여기다 탁 이렇게 때리다 조건이 되었으니까 지금 그 조건이 이제 보살님이 여기 오게끔 보살님이 여기 온 게 아니라 법 하나가 온 겁니다. 보살님이 오고 간 게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밝은 법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보살님을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시간과 공간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마음수련도 뭐 제가 마음수련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수련을 하든 본인이 이제 확철하게 밝아가지고 생사 일을 맞춰야 되는 게 목적인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심지를 여기 오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간과 공간이 좀 벗어나 있는 느낌 안 들어요. 묘하지 않아요? 별 그날 처음 왔다 가는 뒤로부터 별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래.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이날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간과 공간 뭔가 자꾸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툭 끊어지고 마치 알 수 없는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 우리가 불가사의한 느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법을 가지고. 그런데도 왠지 안락하고 편안하고 왠지 고향에 와 있는 그런 감흥이 와야 되거든. 이 법이 그런 감흥을 주거든.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 불가사의한 능력이. 근데 그걸 이게 어떤 느낌이고 이런 것도 말로서 표현은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분별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보다는 실감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면 좀 약간 좀 바보 같아지지. 해맑아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가 우리가 바보가 된다 그러거든. 엊그저께 뭔가 아득한 느낌이 들지 여기 오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가지고 법에 그런 매력이 있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부모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아직도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낯익지는 않죠. 조금 네. 그러니까 말이나 어떤 분별로 들리죠. 아직은 그럴 겁니다. 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거고 또 수순이 되는 사람들은 다 수순을 잘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여기 오니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좋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도 좀 이제 덜 끄달리는 것 느껴서. 좀 덜 따라가야지 이제는 내가 하는 생각이 더 이상 많이 잠깐 하다가도 말아버려야 되는 거지. 그런 시간들이 좀 좋아지겠죠. 많이 좁혀지겠지. 아직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가 왜 이렇게 늦지 그러지 말고 공부가 늦지 그런 게 없습니다. 보살님 다 깨달아져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조금 이쪽 세계에 대한 경험들이 좀 더 필요하죠. 이 법에 대한 경험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지금 아직 감을 못 잡는 거거든. 보살님이 뭘 하는 데인지 공부하는 데는 맞는데 그게 이제 한 통으로 다 들어와야 되거든. 보살님한테 그런 것들이 아직 실감이 안 되니까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살님, 네. 제가 이렇게 자기 아니에요? 자기라는 거 모르겠어요? 한번 재보십시오. 그게 다 와야 됩니다. 다 자기잖아. 그죠? 자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 보살님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거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지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이게 자기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자기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자기잖아. 그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법신이라는 게 이렇게 백천만억으로 놔두거든. 중생 세계 법신 이제 우리가 화신으로 놔둔다 그러잖아. 다 자기 하나로 다 놔두는 거지. 여기 뭐 사실 뭐 1000명 만명 있어도 다 놔둬줍니다. 자기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죠? 보살님 마찬가지고 자기라 따로 보면 안 돼. 선생님이랑 나랑 어떻게 같은 자기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밝다라는 거지. 그만큼 성품이 보살님 성품이 이렇게 밝게 끼어 있다라는 거잖아. 보살님 모르니까 제가 대신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성품이라고 보살님이라고. 그게 나중 되면 이제 받아들이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법문 듣고 또 반들이랑 재밌게 어울리고 놀고 그게 큰 공부입니다. 여기 쉽게 놀지 못합니다.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에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오겠습니까? 그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법이 있는 데니까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다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큰 대법이 흐르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별상들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여기 오면은 바깥에 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막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내가 난데하고 안 되지. 근데 여기 그게 되는 거는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이게 묘하고 불가사한 힘이 있는 것이 맞잖아. 우리가 뭐 공통된 어떤 뭐 우리 개성도 다르고 공통된 부모가 없이 모인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는 이게 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 그죠? 보살님 자기예요, 자기. 차도 좀 마시고 좀 천천히 할까? 시간. 그럼 우리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식사를 조금 먼저 일찍 해도 될 것 같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이제 보살님도 이제 자기니까 왠지 이게 좋아야 되거든. 왠지 뭐 자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자기라고 했을 때 왠지 낯설지 않는 느낌, 뭔가 가까이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좀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보살님도 조금만 더 하면 눈을 뜨겠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뭐 공부를 하면 공부고 이 마음 하나로 이렇게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이게 복입니까? 저도 이렇게 님들 만나고 있으면 내가 이 무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실감이 되거든. 또 혼자일 때는 정멸하게 있지만 또 내가 참 절에 안 있고 잘 내려왔다는 생각도 들고 뭐 요즘에 제가 절에 오래 살았단 말입니다. 제가 절에도 한 9년 거의 10년 가까이 산 사람인데 이렇게 법이 살아 숨쉬는구나 사람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올철하게 밝은 게 실감이 되거든. 너무 좋습니다. 좀.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하죠. 스승이 밝으니까. 그래도 우정보살님도 보니까 전에는 좀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뭔가 와닿고 이제 좀 실감이 되죠. 전에는 영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지? 그 도가 이제 좀 가까이 온 거지 본인한테.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제 마음이 많이 열린 거지. 본인 마음이 열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그 배우 여백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생각이 미혹해서 물들면 그게 겁생을 윤회하거든. 한 생각 그게 참 무서운 거지. 겁생입니다. 잠깐 속은 게 그렇죠. 겁생이 꿈을 꾸는 거지. 한 생각이 시공간이 따로 없는 거지. 지금 찰나지간이 겁생을 이루는 겁니다. 이 법에서 볼 때는 참 이 찰나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참 이게 한 생각 미혹한 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 잠깐 미혹한 게 막 겁생을 윤회한다.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그죠? 근데 이게 밝은 데 오니까 그게 딱 벗겨지지 생각이 막. 그 마음이 이제 안심이 좀 되고 근심과 걱정이 별로 없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많이 사그라들거든. 누가 쫓아올 사람도 없고 염라대왕 밥이 될 걱정도 없고 자기가 훤하고 밝은데 뭐 그런 어두운 세계의 일들이 어떻게 분별심 타고 들어오겠습니까? 죽음이 나를 갖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죽음조차도 있겠는 건데, 그죠? 나고 죽는 것도 다 이 마음이 다 펼쳐내는 건데, 그죠?
그 티끌의 일이거든. 나고 죽는 게 법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대단하고 와 죽으면 끝이고 태어나고 이 대단해. 법에서 볼 때 티끌보다 못한 일이에요. 나고 죽는 일조차도. 그죠? 신기루인 거지. 나고 죽는 일도 사실은 신기루지. 안 그래서 연기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중생들은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겠죠. 법에서 볼 때는 다 신기루 같은 일입니다. 꿈꾸는 일이지. 그것조차도. 저는 요 근래 그렇더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님들 보고 보면은 이렇게 법이 광명을 법 하나가 이렇게 광명을 수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광명 그 자체가 내가 실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내가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가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법 하나로서 다 이렇게 끼워서 새삼스럽게 참 감사하다. 내가 이 공부하길 참 잘했다. 어떻게 내가 오늘 잘 세워서 저는 깨달았는데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번듯하게 뭐가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광명 하나가 이렇게 밝게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거 며칠 새 들더라고. 절에서 스님들이 막 권하길래 절에 같이 살려고 내가 뿌리치고 내려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 있어서 뭐 했겠나. 뒷짐지고 그것도 뭐 재미없는 일은 아니죠. 거기도 살림이 있는 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같이 법이 살아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광명 완전히 전체 하나의 광명으로 있다라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 틈에서 산이나 어떤 고요한 데가 아니라 여기는 시끄러운 세계잖아요. 여기서 그게 밝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물론 뭐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게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게 난 실감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님들이랑 다 같이 저랑 이 밝은 본성으로서 그죠. 그럼 이제 같이 누리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힘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확 들어옵니다. 지금도 실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됩니다. 나중에 와 이렇게 밝아 있구나 법이 그죠. 사람이 다 끼어 있고 다 밝아 있고 다 광명 세계지. 비로자나 불의 세계인 거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의 세계 이 세계. 눈을 뜨고 그래서 제가 참 님들한테도 그렇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고양이도 오늘 좋은 거 나와 있네. 이따가 4시 한 반 되면 나가면 됩니까 그러면? 그래요? 만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알미나 아르마리가 아니라 알미 아니라 이렇게 완전 광명 이 자체가 돼야 되고 완전히 대광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밝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뭐 어디를 끄달리지 마십시오. 뭐 끄달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신기루 같은 일인데 끄달릴 일이 나고 죽는 일보다 시급한 일입니까? 나고 죽는 일도 티끌의 일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그죠? 돈, 명예, 뭐 자식 그런 것도 뭐 무슨 큰 그겁니까? 당장 내가 지금 숨 못 쉬면 깨꼬닥인데 그죠? 그런 좀 큰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낫죠. 오늘 제가 식사를 저녁에 해가지고 법회는 따로 안 할 거고 간단하게 또 조정보살님 모시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너무도 다들 밝으니까 공부하길 잘했죠. 오정보살님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